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16강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경제적 자유의 목표 설정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15년 이상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길 자체는 엄청나게 난해한 개념은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식 먹고 매일 운동하면 되는 걸 누구나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절제우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카고 프랍 트레이딩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최종 면접 마지막에 사장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트레이딩에 있어서 중요한 거 3가지를 말해보라고 했는데 저 외에도 2명 정도 면접자가 더 있었는데 다들 우물쭈물 뭔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이 정답은 디스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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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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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절제의 우위는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 모두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절제 우위만 있으면은 경제적 자유 누구나 이룰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절제 우위가 없는 것이죠. 애초에 저도 이제 40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절제를 어기는 일이 다반사라서 절제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찍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대 때는 완전히 도박 남봉꾼이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절제우의 측면에서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뉴욕에서 일하던 시절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인지과학 관련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이런저런 연구들을 이제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팁을 몇 가지 오늘 이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우위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포인트를 전하고 싶은데요. 시드머니의 중요성, 행복의 중요성, 식사의 중요성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포인트는 시드머니의 크기가 절제우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인과관계부터 살펴보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은 필요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난은 사람을 범죄에 노출시키고 만성질환,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을 높게 하고요. 연소득이 2만 불 이하인 미국인은 7만 불 이상의 미국인에 비해서 중년의 사망률이 3.5배 이상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준의 돈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돈은 어떠한가? 이건 여러 연구에 따라서 1억 정도 이후부터는 소득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서 평탄해진다, 이런 연구부터 기울기는 평탄해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증가한다는 연구까지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버전이든 일관된 결과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증가분 대비 요 행복도 증가는 점점점 평탄해지는 건 맞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하겠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 평균적인 구간에 있다고 할 때 좌측은 가파르고 우측은 그런 평탄해지죠. 그 말인즉슨 돈을 벌었을 때 행복도에 비해서 돈을 잃었을 때 고통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는 그 논문들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수익의 기쁨에 비해서 손실의 고통이 2배 가량이라고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잃어서는 안 될 돈으로는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기도 합니다. 잃어서는 안 될 돈이라는 것은 잃었을 때 고통이 이렇게 굉장히 크고 그에 대한 불안감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부자들, 이런 구간에 있는 부자들은 왼쪽 오른쪽 비슷하게 평탄하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를 여유를 가지고 감정이 인볼브 되지 않은 채로 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이 가난할수록 한 방을 노리게 되는 사실은 생물학 연구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걸 생물학적인 용어로 네거티브 에너지 버젯이라 표현합니다. 생물학자 토마스 카라코가 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는데, 2개의 씨앗통 가운데 하나는 항상 이렇게 고정으로 3개의 씨앗을 두고, 하나는 아예 없을 때도 있고 이제 6개 이렇게 많이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랜덤하게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먹이를 충분히 먹은 상태의 새들은 안정적으로 3개가 있는 통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고, 쫄쫄 굶었던 새들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통을 고르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운 생물은 작고 확실한 이런 보상으로는 생존 확률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더라도 한 방을 노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확히 우리들에게,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내본 결과 연소득 낮은 사람들이 연소득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복권을 훨씬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식시장에서도 계좌 분석을 해봤더니 자산이 적은 투자자일수록 복권 같은 그런 잡주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경향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5%가 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애 주기상 2030 세대 때는 시드머니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2030 세대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시드머니 이것밖에 안 되는데 10% 벌어서 누구 코에 붙이나, 이런 생각 때문에 무조건 10배 갈 주식들, 바이오 잡주 3배 레버리지만 골라서 사거나, 혹은 선물 거래나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정확히 생물학적으로 배고픈 생물이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리스크를 져서 한 방에 시드머니를 키워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4강에서 경제적 자유의 4가지 요소를 다룰 때, 적정 리스크는 이제 수익률을 조금씩 높여주지만 과한 리스크는 오히려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을 돌아가게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리스크를 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대박을 낸 사람들도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코인에 계속 꼬라박다가 한 번에 100배를 만들어서 수억, 수십억을 벌기도 하죠. 그런데 적어도 저의 삶, 저도 이제 트레이더들과 주변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접했는데, 적어도 저의 삶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짝 벌었던 사람의 부가 유지가 꾸준히 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몇백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계속 도박하면서 몇백만 원씩도 잃고 또 계속 도박하듯 잃고 하다가 운이 좋아서 몇천 혹은 몇억 혹은 몇십억을 벌게 되었을 때, 거기서 손을 딱 털고 지금부터 내가 가치 투자를 하겠어, 이렇게 전환하는 사람은 저는 평생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도파민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기 때문이죠. 이 보상 체계가 망가지면 사실은 경제적 자유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짜릿한 어떤 카타르시스,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이제 도박처럼 병리학적으로 시장에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몇 억에서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몇십억으로 또 불려보려고 재차 도박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운 좋게 벌었던 것마저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투자로 날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금융시장의 그런 손실과 이익에서 오는 도파민 자극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 자극 추구 성향이 삶으로 전부 연결이 됩니다. 술, 담배, 유흥, 도박, 그런 쪽으로 탐닉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유지될 리가 없겠죠. 제가 젊은 시절 그랬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2030 세대분들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드머니를 먼저 모으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나이라면 노동소득에 집중하고, 정말로 본인이 진실되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20대 때라면 주말 알바라도 해서 한 달에 50만, 100만이라도 추가로 저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데 월 50만 원이면 1년 해봤자 600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매월 주말에 그렇게 노동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추가로 벌고 그걸 1년 동안 차곡차곡 쌓게 되었을 때 얻는 것은 단순히 600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노동의 가치를 느끼고, 느리더라도 꾸준히 절제를 하면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때 그걸 얻을 수 있는 사람은 600이 아닌 6억 혹은 60억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2030에서 이 절제 우위를 획득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20대 때 내가 노동하고 저축해서 무언가를 쌓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20년 전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주었다면 수많은 고통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 우위를 위해 중요한 3가지 포인트 중에 시드머니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결국 시드머니의 크기가 절제 우위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 시드머니를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 본인의 시드머니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그 작은 시드머니로 자꾸 자본소득으로 어떻게 리스크를 지려고 하기보다는 노동소득으로 쌓아야 한다. 그 속도가 느릴지라도 그 과정에서 형성된 습관과 어떤 가치관이 평생에 천금 같은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제 우위 관련한 첫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포인트, 행복의 중요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